대화 내용이 참 재밌습니다. 아빠는 앞에, 엄마는 뒤에서 이제 3살 된 아기랑 뒤에 타고 계십니다. 자, 대화 내용 잘 들어보세요. 아기랑 이제 얘기하고 계세요. 아기랑. 앞에 차가 저 뭐야? 잘 들어보세요. 후진등 놓고 있는 거냐? 앞에 차 저 후진등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후진등 놓고 있는 거 아니야? 맞아. 저러다 출발하면 진짜 사고 나지. 예. 그 오빠 한문철에다가 내. 오빠 영상 녹화됐어? 보내. 아니 저 차가요. 저기 저 후진등 들어와 있는 거 아니냐? 후진등. 그렇네. 후진등 놓고 있는 거냐? 뭐가? 후진등 놓고 있는 거 아니야? 후진등. 맞아. 저러다가 출발하면 모르고 출발하면 어떻게 되겠어? 저러다 파가 받는 거 아니야? 그거 진짜 웃기겠다. 예. 그 오빠 한문철에다가 내. 그러고 으아! 대박! 오빠 영상 녹화됐어? 보내. 이분이요, 두 분 다 평소에 앞차랑 바짝 대지 않으신대요. 한문철 TV 보면 앞에 있는 차가 실수로 뒤로 와서 들이받는 것도 보셔갖고, 저희는요, 우리 신랑은 앞차랑 좀 여유 있게 듭니다. 그냥 그 차가 만약 바짝 부수면 사고 났죠. 그 차가 뒤로 오는데도 빵! 예. 와. 저러다 뒤로 빡 하면은, 그러면 한문철 TV에 보내야지. 근데 진짜 우리 말대로 됐어요. 이야. 오빠 녹화됐지? 한문철 TV 보내. 길이 좁아요. 중앙선 없고요. 차 두 대는 교행 가능한 곳으로 보여집니다. 이곳에서 어떤 일이? 저 앞에 뭔가요? 저 앞에 사다리차. 사다리차 딱 가로 막아놓으면 어떡해. 치워요. 그냥 가래요. 옆으로 해서 가래요. 안 될 것 같은데? 안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 아이, 진짜. 그냥 타고 넘어오래요. 그냥 오래요. 사다리 밟고 와도 된대요. 자, 지나온 다음에 어떻게 하나 보세요, 이제. 잠시 후 후방 영상. 지나왔는데 후방 영상에서 사다리를 안 되겠다. 이거 줄이자. 에이, 말이 돼, 이게? 에이, 이게 말이 돼? 근데 문제는요, 넘어오다가, 여기서 옆에, 요 인도턱. 여기에 휠이 망가졌어요. 휠이 망가져갖고 수리비가 꽤 많이 나온대요. 이렇게. 비싼 차인데, 여기요, 연석에 의해서 타이어 휠이 파손됐대요. 그런데 사다리 차가요, 다른 차들은 다 지나가는데 당신은 왜 거기 못 지나가? 바보처럼. 어떻게 되나요? 다른 차들은 다 잘 지나갔다. 불박차 오기 전에 지나간 차가 있었나 봐요. 불박차가 그걸 왜 못 지나가? 잘 이렇게 해서 잘 올라갔어야지. 경찰은 보험사랑 얘기해라. 보험사는 자체 처리할 수밖에 없다. 아이고 꾹꾹네요. 수리비가 꽤 많이 나왔어요. 아우디 A6 2020년식. 야, 타이어 두 자구 교체하면 6, 70 정도 될 것 같고, 또 보건비용, 휠
복원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만약에 교체하면 360. 와. 그럼 자체 할증이 200만 원 넘잖아요. 어떻습니까? 사다리차가 더 잘못했습니까? 불박차가 더 잘못했습니까? 50대 50입니까? 불박차 100% 잘못입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사다리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80%,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4%, 50대 50이 10%, 불박차 100%라는 의견이 6%. 저건 잘 모르겠어요. 저럴 때, 좀 치워주세요. 좀 치워주세요. 좁아서, 나 부담스러워요. 치워주세요.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것 같으면 방법이 없겠지만, 그럼 미리 교통통제를 하잖아요. 교통통제 안 한다는 것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좀 치워달라고 했으면 어땠을까요? 그리고 지나갈 때도, 옆에 잘 조심해 지나가든가, 안 되면 치워달라고 하든가. 그래서, 사다리차가 잘못은 했는데, 사다리차가 법적인 책임을 질 것인지 안 질 것인지, 진다면 얼만큼 져야 될 것인지, 이거는 좀 궁금해집니다. 결국 내 차 자차 보험 처리하면은 우리 보험사가 구상금 청구하겠죠? 저 사다리 쪽에서는 못 해준다는 거잖아요. 구상금 청구했을 때 과연 몇 대 몇으로 나올까요? 진짜 궁금해지는데요. 결과 나오면 꼭 알려주세요. 한편 내 차 자차 보험 처리하고요. 200만 원이 넘으면은 200만 원 넘지 않게 내가 나머지 메꿔놓고 일단 할증이 안 되게 해놓고요. 그러고 우리 보험사가 구상금 청구하게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이 차 왜 이렇게 됐어요? 이거 1년 정도 됐다는데요. 차가 이거 전손 처리. 폐차죠, 폐차.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차에 달려있는 정품, 그러니까 차 나올 때 그 차에 달려있는 블랙박스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고일까요? 왜 이렇게 흐리지? 봐보겠습니다. 터널이군요. 이곳은 제한속도 90도로인데요. 불박차 97로 가고 있네요. 네, 여기에서 이런 제한속도 90. 제한속도 90에서 1, 2, 3차로예요. 상대 차는 요 3차로 쪽에 가고 있네요. 예, 3차로 쪽에 가고 있는 저 차가 쭉 가면서 터널 나가니까 갑자기 안 보이더니 이제 안 보이죠? 역광 때문에 으악! 이 차 들어온다. 그러고 사고가 한 1점 몇 초 만에 하나 반에 사고 나네요. 이야. 불박차 속도가 97로 쭉 돼 있었는데요. 근데 나중에는 속도가 좀 97에서 마중에 부딪히고 104, 93, 그리고 뚝 떨어져. 속도가 좀 이상하네요. 하여튼 사고 날 때는 97이었는데 100 조금 넘을 수도 있죠. 근데 아까 104가 최대치인 것 같습니다. 이번 사고 어떻습니까? 터널 나가자마자 실선 구간에서 3차로에서 바로 1차로까지. 자기는 1차로로 변경했다고 그러는데요. 1차로 변경으로 보이나요? 1차로 변경 저렇게 하나요? 저건 1차로 변경이 아니고 여기 왼쪽에 갓길로 여기 불법 유턴하려고 그랬나? 막혀 있을 텐데 여기로 들어가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자기는 차로 변경 중이었대요. 차로 변경 중이든 요 공간으로 들어가려고 그랬던 결과는 똑같죠. 실선을 넘어서 저렇게 갑자기 들어오면 피할 수 있나요? 자, 과연 상대 측에서는 몇 대 몇을 주장하고 있나? 와! 70대 30 주장한대, 70대 30. 네. 어떻습니까? 70대 30입니까? 100대 빵입니까? 아니면 그 중간 불박차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습니까? 불박차 과속이라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대요. 투표 시작! 과연 불박차 잘못이 있을까요? 시속 90도로에서 설령 104라고 칩시다. 90이었으면 좀 피할 수 있나요? 포인트는 그거예요. 아이고 70대 30 한 분 계시네요. 잘못 누르셨겠죠. 예. 이렇게 번호를 1번 눌러야 되는데 2번 잘못 누른 경우도 있습니다. 네, 잘못 누른 거로 생각하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100대 빵이죠. 어떻게 되나요? 상대 측에서 끝까지 100대 빵 인정 못한다고 그러면 내 차를 전손 처리했으니까 자차 보험 전손 처리했고 그리고
나 다쳐서 지금 입원 중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치료가 상당히 필요하겠죠? 차가 저렇게 많이 망가졌으니까. 내가 소송 거세요. 보험사에 맡기지 마시고요. 나 다친 것에 대해서 입원 기간 동안에 일 못한 손해, 그리고 위자료, 그리고 내 차 전손 처리했으니까 보험 약관에도 10일치는 렌터카 비용 주죠. 렌터카를 빌리지 않으면 35% 돈을 주죠. 그거 내가 직접 소송하세요. 너무나 당연한 100대 빵입니다. 야, 이런 걸 70대 30을 주장하나요? 그런데 여기서요. 터널에선 여기서는 화질이 괜찮아요. 예, 화질이 옆에 있는 차 번호판 보이나? 잘 안 보이네요. 예. 차에 차 나올 때 거기 달려있는 거, 빌트인 돼 있는 거요. 그런 게 좋은 거 달아줄까요? 보통 거 달아줄까요? 여하튼, 옆에 가는 차 번호판이 잘 안 보이고요. 물론 속도가 빨라서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터널 나갈 때 역광에서, 이건 좀 문제가 있네요. 네. 이거는 좀 개선돼야 되겠습니다. 터널에서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터널에서는 이렇게 지키는 것이 옳겠습니다. 터널 나갈 때, 같이 볼까요? 터널 들어갈 겁니다. 터널 들어가면서 블랙박스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영월댁, 장효진님께서 원래 차에 달려있던 거. 또 하나는 제가 블랙박스를 하나 보내드렸어요. 드림아이 지온3. 2개를 같이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터널 들어갑니다. 가겠습니다. 네. 자, 여기 터널 하나씩 들어가는 거군요. 한쪽에 들어가고 신호등 바뀌면 이제 또 나오고, 그렇게 하는 차 한 대씩 지나갈 수 있는. 자, 터널 나가죠? 터널 나가면서 바깥, 이렇게 보여야죠. 그런데 아까 거는, 그냥 나가는 게 그냥 허옇게 됐어요. 터널 나가면서 역광 상태에서도 허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저렇게 구분이 돼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쭉 나갑니다. 여기서부터 볼까요? 터널 여기서는 쭉 가다가 바깥이 허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보이죠? 네, 이것도 상당히 괜찮아요. 나중에 제가 보내드린 거, 이거는 지온3입니다. 지온3 보시죠. 나가면서 네, 이래야죠. 터널 나갈 때 허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블랙박스는 역광에서 터널 나가면서 이럴 때 구분돼야 돼. 만약에요, 아까 보신 그 영상이요, 아까 터널 나가면서 허했던 이 영상이 만일 저 차가 확 끼어들어서 내가 놀래가 그 차 피하고, 그리고 나는 핸드 팍 들어갖고 뭐랑 부딪히고 그냥 가버렸다면, 여기서요, 저 차랑 부딪힌 게 아니라 허예요. 나한테 갑자기 끼어들었는데 팍 들었는데 저 차 그냥 가버렸다면 번호판이 안 보일 거 아니겠어요. 터널 나가자마자 갑자기 팍 들어오고 내가 피하고, 근데 나는 비접촉 단독사고로 그 차 가버리면. 그래서 저런 역광 상태에서도 허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차 번호판이 보일 수 있어야 그래야 됩니다. 그러잖아 이번 사고요, 너무나 당연한 100대 빵입니다. 예, 나홀로 소송 어렵지 않습니다. 나홀로 소송하시면서 궁금한 거 저한테 질문하시면 제가 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길이 좁아요. 요 차가 서 있고요. 요 앞에 차 한 대 지나가고요. 근데 블박차는 좀 차가 커서 못 지나갈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겠습니다. 어쩌라는 거야? 좀 비켜주지. 가라고. 지나가시는데 이쪽이 안 지나면 어떡합니까? 가래야. 난 좁아서 안 되는데. 막 뭐라고 막 욕을 해요. 좀 뒤로 좀만 빼주면 될 텐데. 가래요. 지금 뭐 하시는 건데? 지금 뭐 하는 거야? 되잖아요. 뒤로 좀 빼주면 되잖아. 어떡할까요? 도저히 안 된대요.
아, 가래요. 왜 아저씨? 아니 사장님 여기 받친다고요. 요 차 뽑은 지 며칠 안 돼요. 불박차는. 발로 차네? 뭐야? 여기 누가 타고 있네요, 여기. 동승자는 내려서, 아이고, 그 사람 가버렸어요. 동승자는 가버렸어요, 그냥. 경찰에 신고합니다. 네 사장님 이거 여기 와. 차를 발로 계속, 주먹으로 때리고. 여기 다른 차주분이 오셔가지고 여기 위치가 어디냐면은 여기 초등학교 근처 초등학교 모르겠는데 지금 위치 추적을 해볼게요. 네네 왜? 일단 차주 번호는 어획이고요. 왜? 이거. 지금 차를 본넷하고 그다음에 예. 그다음에 차 조수석하고 그다음에 운전석 누나 발로 차고 지금 난리 났거든요. 아, 그래요. 혹시 그 찾을 분 있습니까? 네, 차주분이 지금 차 타고 도망갈라 해가지고 예, 차를 이제 가려고 그러네요. 지금 발로 한 4-5대 찾고요. 지금 이 차를 지금 방금 불러주신 번호가 그... 상대방 차량입니다. 상대방. 아, 그래요. 네. 차량이 어떤 차량이죠? 카니발이고요. 검은 색깔 기아차. 아니면 감사합니다. 그냥 가네? 도망가네? 지금 도망갑니다. 쫓아가야 될 텐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따라가고 있거든요. 자, 따라갑니다. 지금 제가 따라가고 있는데 지금 저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저기 막혔어요. 길이 막혔어요. 여기 지금 아파트 이름 하나 있고요. 네네. 또 와요. 뭘 꺼내나? 아파트 하나 있고요. 그건 아니네. 와서? 문을. 창문 열라고 지금 장난하고 지금. 그 다음에 지금 옆에서 지금 계속 협박질하고 있고요. 뭐 이러면서. 아니, 아시는 분이에요? 아니요, 모르는 분인데 갑자기 지금 와가지고 지금 발로 차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이거 음주도 의심되거든요. 아, 그래요. 잠시만요. 저희가 일단은 좀 무슨 트럭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지금 그냥 정차 중입니까? 네네, 지금 앞뒤로 차 막혀가지고 도망가려다가 지금 멈췄고요. 뺑소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시 가요. 지금 또 차 타가지고 도망가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어디로 가려고 그러지? 제가 뒤에 있고 앞차. 저 앞에 막혀 있는 것 같은데? 이 새끼 빠꾸 하면서 제 차 받으려는데. 차를 잡으려고요. 제 차 받는데. 지금 저희가 요 무슨 트럭을 스페셜로 가고 있는데요. 시청자분 지금 옆에 보이는 것만 좀 불러주시면 네, 저 차가 지금 여기 들어가서 한 주차장. 여기로 들어갔습니다. 요 차를 세우고 다시 불박차한테로 와요. 또 와서 뭐 어슬렁어슬렁 해요. 그래서 경찰한테 계속 통화를 하는데 저 뒤로 걸어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차를 돌려서 쫓아갔어요. 결국 찾다가 못 찾았어요. 나중에 찾았어요. 찾았는데 경찰이 안 와요. 근데 또 그 사람 또 다른 쪽으로 또 가요. 다른 차 때문에 쫓아가지 못하고 나중에 놓쳤어요. 결국은 놓쳤습니다. 자, 이 상황. 지난 4월 12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출고된 지 며칠 안 된 새 차인데 마음이 찢어진대요. 아니, 일방적으로 주먹과 발로 제 차를 갖다가 막 그냥 경찰에 접수해 놨는데요.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엄격하게 처벌하고 싶습니다. 출고된 지 20일밖에 안 됐어요. 마음이 찢어집니다. 여기저기 찌그러졌어요. 수리 견적은 좀 기다려보세요. 자수하면 그때 보세요. 보험 처리? 이거 보험 처리 안 되죠? 저건 일부러 그런 건데.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도망갔습니다. 경찰차 2대, 5분이 오셨어요. 30분 동안 주변 찾으시면 못 찾았대요. 눈이 풀려 있고요. 막 욕설을 내밀고 그래서 직감이 안 좋아서 음주는 못 잡았으니까 확인이 안 돼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 차 저기다 세워놓고 그냥 도망쳐. 저기 사는 사람 아니에요. 저는 28살이고 처음으로 새 차 뽑았는데 너무 우울하고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요. 이거요, 저 사람이 제 명찰이 있었는데 이름 부르면서 막 뭐라 그랬는데 혹시 나중에 저 사람이 또 나한테 해코지 할까 봐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요. 경찰관한테 전화 왔어요. 블랙박스 확인했는데 이건 교통사고 아니래요. 재물손괴로 조사한대요. 그래서 이거 제 이름 막 보고 이런 거 욕을 하고 막 그랬는데 특수협박으로 되나요? 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을 들어야 되죠. 특수협박은 아니고요. 와서는 그래서 협박이죠. 협박죄랑 내 차 찍으려는 거 재물손괴죄입니다. 네, 변호사님. 아이고, 제가요 소중히 타고 다니려고 셀프 세차용품 15만 원씩 구입해서 오늘이네요. 오늘 주말에 좀 예쁘게 진짜 세차해서 꽃향기 나는 차로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꼭 엄벌받게 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 가버렸나요? 조속에 있는 사람? 범인 찾았나요?
동승자는 그냥 가버렸어요. 아유, 이제 사고 칠 것 같은 게 이제 가버렸대요. 범인을 잡았대요. 근데 우울증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을 안 먹어서 그래서 우발적으로 그렇다고 죄송하대요. 합의해달라고 그런대요. 진짜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달라. 우울증 치료 그 약을 안 먹어서 했으면 내가 용서해줄 마음이 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책임 회피를 위해서 그런다 그러면 용서 못한다. 네, 잘하셨어요. 우울증 약, 조절할 수 있는 약을 안 먹어서 그렇다? 근데 그러면 아유 그래 이해해줄 수 있어. 합의해줄 수 있어. 그런데요. 어쩌면 그것이 변명일 수도 있죠. 우울증 치료받은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또 혹시 모르니까 음주는 아니라 하더라도 혹시 약물 복용, 마약 그런 건 아닌지 우울증 치료 그 자료가 없으면은 소변 검사, 모발 검사까지 해달라고 해보십시오. 야,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거기서 뒤로 좀 빼주면 되는데 와서 차에서 내려갖고 발로 차고 그냥 야,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아이 참 결과가 어떻게 될지 기다려집니다. 뽑은 이 진짜 28살 젊은 나이에 새 차 뽑아갖고 얼마나 가슴이 쓰리겠습니까? 시골길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왼쪽으로 뚝방길인가요? 자, 쭉 가는데 오른쪽으로 굽어 있습니다. 교차로는 아니고요. 굽어 있는 곳에서 나는 멈추는데 아이고 내가 빵까지 해줬는데 아니 난 빵 해주는데 아이고 빵까지 해준데 와서 들이받아요. 이런 나는 이리 가야 되고 저 차는 이렇게 가야 되고 서로 교행하던 중에 상대가 와서 날 들이받습니다. 상대 차는 사고 난 뒤 뒤로 뺐고요. 불박차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찍은 사진이 이겁니다. 불박차도 가상의 중앙선 넘었네. 아, 둘 다 넘었네. 이렇게요. 근데 나는 멈췄어요. 멈추고 상대도 속도 줄이고 서로 이렇게 피해서 좀 서로 갈 수도 있었는데 그냥 와서 들이받았어요. 이거를 경찰에 갔더니 경찰은 둘 다 똑같네. 둘 다 가상의 중앙선 넘었어. 둘 다 접수할 거야? 알아서 둘 다 벌점. 범칙금 둘 다 매길 거야. 반반이래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반이거나 잘하면 불박차 40, 상대차 60이래요. 투표. 반반, 6대4, 7대3, 8대2, 100대 빵. 시작. 불박차는 가다가 멈춥니다. 그리고 빵도 해줬습니다. 반반이라는 의견이 8%, 6대4라는 의견이 8%, 7대3이라는 의견이 16%, 8대2라는 의견이 36%, 100대 빵이라는 의견이 32%. 상대차 잘하면 70%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나는 상대차를 보고 길이 좁으니까 이렇게 가다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면 가운데로 가잖아요. 가운데로 가다가 서로 이제 차가 보이네. 속도를 줄이면서 옆으로 피하려고 멈추는데 네. 상대차는 뭐 70%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날 날이 많이 흐렸네요. 이게 뭘로 찍은 걸까요? 스마트폰으로 찍었겠죠? 뒤에서 스마트폰으로 찍은 화질이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날이 많이 흐렸어요. 블랙박스에 보이는 게 날이 흐리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그래도 블랙박스 이 정도 화질이 양호하네요. 이 정도면. 네. 경찰은 둘 다 5대5로 본다. 둘 다 통고 처분할 거다. 경찰에 접수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보험사에게 아니 나는 멈췄잖아. 속도를 줄이면서 상대는 앞을 못 봤잖아. 그냥 틀었잖아. 상대가 70% 이상은 돼야지. 강하게 밀고 나가십시오. 택시가 이렇게 우회전을 하려고 합니다. 보행자들이 건너고 있네요. 아직까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입니다. 그리고 요거 뭔가요? 횡단보도 옆에 이렇게 선 거여 있고 가운데 이렇게 점선이 있는 거. 요거 자전거 타고 건너갈 수 있는 자전거 횡단도입니다. 보행자 신호 녹색일 때 자전거 타고 연리 건너갈 수 있습니다. 이 택시는 보행자 없으면 우회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조심해야 돼요. 보행자 없다고 우회전하다가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자전거
여기서요. 보행자 없으니까 그냥 가잖아요. 근데 자전거는 아직 내 신호예요. 내 신호에 자전거 내 신호니까 저 택시 서 있네. 그래 택시 서 있고 나 이제 가. 택시가 슬슬 움직이는 걸 자전거 딱 그 자전거 횡단도로 갔네요. 자전거 횡단도 비어 있잖아요. 거기로 가는데 이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자전거 운전자 쓰러져 있네요. 넘어져 있어요. 택시 운전자분 내리십니다. 내려서 자전거 세워주고 그리고 뭐 떨어진 거 집어주고 그리고 어디 가나요? 팔이 까졌나? 팔 까진 모양이다. 히히. 저렇게 택시는 그냥 가버렸습니다. 이게 뭔가요? 뺑소니죠. 예. 택시 운전자분이 횡단보도 그렇게 빨리 달리면 어떡해?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가버렸대요. 나 자전거 횡단도 가는데. 자전거에 과실이 있을까요? 이런 건 100대 빵이어야 되겠죠. 내 신호에 자전거 횡단도로 정상도로 가는데 자전거 타고 갈 수 있는 곳으로 가는데 자전거 횡단도가 없는 데서는 끌고 갔어야지 왜 타고 갔어? 그러면서 10% 과실이 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판사에 따라서 저 택시가 움직일 가능성도 있어. 이거 봐봐. 저 택시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택시 앞에서 속도 좀 줄이고 근데 택시 움직이는 거 보고 바로 브레이크 잡았지만은 밀려서 사고 났대요. 90대 10이라는 판사도 일부 있을 수는 있지만 저는 100대 빵이 옳겠다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택시기사분 빨리 이 방송 보시면 빨리 경찰에 신고하세요. 근데 이게 지금 며칠이야? 4월 8일이네. 오늘이 4월 11일. 그럼 지난 것 같은데. 자수를 해야 3시간 이내 자수, 48시간 이내 자수 이제 그런 기준에 따라서 그러면 면허 취소를 면할 수도 있는데요. 저 택시 만약 개인 택시 같으면은 면허 취소되면 개인 택시까지 몇 천만 원, 한 8천만 원 이상 되는 거 날라갑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혹시 저 택시 기사분께서 정말 잘못했다고 그러고 두 분이서 그냥 경찰에 접수했던 거 아직 조사 안 됐으면은 저 그냥 접수 취하시킬게요. 뭐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정말 다행일 텐데 그렇지 않으면 이거 작은 사건이 아닙니다. 큰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회전 하실 때 7월 12일부터는 건너는 사람뿐만 아니라 건너려는 사람이 있을 때도 일시정지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안 가는 게 좋아요. 안 가는 게 보행자 없는 줄 알고 가다가 저렇게 자전거가 올 수도 있고요. 사람이 뛰어올 수도 있고요. 자전거 운전자분 어디 아까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피가 좀 나고 막 그랬을 것 같은데요. 네, 큰 부상은 없으시고 그리고 저 택시 운전자가 진짜 싹싹 빌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이 경찰에 접수돼 경찰에서 아직 조사가 안 됐으면 그러니까 경찰에서 조사가 안 된 것 같으면은 저희가 취하할게요. 당사자끼리 합의가 되면 그러는 경우도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요. 택시 번호판은 어떻게 확보되셨나 했더니 네, 제가 택시 그냥 가서 외웠어요. 외웠고 또 여기도 찍혀 있고요. 택시기사분 경찰서로 빨리 자수하시든지 아니면은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은 저 자전거 운전자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보통 큰일이 아닙니다. 영상이 많이 흐리네요. 불박차는 택시입니다. 법인 택시입니다. 여기 고속화도로예요. 이게 자동차 전용도로겠죠. 제일 바깥 차로는 이제 빠져나가는 차로입니다. 여기 실선이고요. 저 앞에 플라스틱 탄력봉이 이렇게 있어요. 이곳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갑니다. 앞차는 좀 가깝죠? 으아, 뭐야 이거? 앞차가 가다가 급제동! 왜 그랬을까요? 이 차가 거의 플라스틱 탄력봉으로 막아놨는데요. 거기 몇 개 누가 와서 몇 번 지나가는데 부러져갖고 개구멍이 생겼어요. 개구멍으로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오려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반떼가 이렇게 들어오고요. 2차 급제동하고요. 둘이 부딪히지 않았어요. 불박차가 쾅. 아반떼가 원인 제공했죠. 예. 경찰에 접수하면은 뭐 경찰은 이 차랑 부딪히지 않았으니까 원인 제공차 빼고 거기 왜 실선 넘어왔어? 거기다 벌점 범칙금 그걸로 그냥 끝나고 사고 자체는 요거랑 두 개만 하잖아요. 그러면 불박차 운전자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벌점과 범칙금 물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유 경찰에 접수는 못 하겠어요. 경찰에 가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뭐 거의 뭐 99%잖아요. 근데 누가 더 잘못했나요? 안전거리 미확보도 잘못이지만 개구멍으로 나온 거 조차 잘못. 조차에도 잘못이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요. 택시 보험사에서는 그래 요 차를 상대로 소송하면은 요 차 한 30%는 있어. 요 차 30, 요 차 빵, 불박차 70. 이런 식으로 얘기한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 차는 나랑 안 붙였잖아. 나한테 신경 쓰지 마. 니네끼리 100대 빵이지. 왜 나한테 뭐라 그래? 자, 투표해 보겠습니다. 불박택시 100% 잘못이다. 불박택시 70%, 불박차 보험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70% 잘못이다. 오히려 원인 제공 아반떼가 더 잘못이다. 투표 시작. 불박택시 비접촉인 구차는 빼. 경찰이 맞아. 뒤에서 들이봤으면 무조건 뒷차가 100%지 6% 있습니다. 껴든 차도 조금 잘못 있고 안전거리 미확보가 70% 잘못이야. 불박차 보험사 말이 맞아. 18%. 오히려 원인 제공 아반떼가 더 잘못이야. 76%. 제가 이거 오래전에 방송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2차가 더 잘못이죠. 2차가 70%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래서 택시의 보험사는 어차피 택시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니까 택시 회사에서 직접 소송했어요. 보험사 못 믿겠다. 한 1년 정도 걸렸어요. 소송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판결문을 올려주셨습니다. 4월 7일 날 판결이 선고됐네요. 대전지방법원. 택시회사에서 직접 소송하셨어요. 끼어든 차 보험사 상대로. 결과는 택시 30, 끼어든 차 70.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사고가 왜 일어났습니까? 끼어든 차 때문이죠. 끼어든 차 때문. 예, 변호사님. 1년 이상 걸렸습니다. 변호사님, 지난번에 방송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안전거리 미확보 택시 30, 실손 넘은 원인 제공 상대차 70으로 판결받았습니다. 이게 상식 아닐까요? 제가 지난 일요일 건너편이 여의도예요. 요건 강변북로고요. 블랙박스를 제가 2개 달았어요. 하나 원래 있던 거, 그리고 요번에 또 새로운 거 2개 달고, 우리 최 과장한테는 어느 쪽, 이제 영상은 비교하게 한번 그거 좀 올려봐. 그러면서 저는 또 썬팅이 관심이 있어서요. 창문을 내리고, 밖으로 보이는 것하고, 안쪽하고, 양쪽 같이 찍어봤어요. 여긴 35%, 여긴 15%. 여기는 썬팅이 없죠. 근데요, 먼저, 이 스마트폰은요, 거짓말해요. 스마트폰이 기능이 너무 좋아서 실제와 다르게 찍힙니다. 먼저, 블랙박스 영상 보시겠습니다. 블랙박스를 통해서 두 블랙박스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 차예요, 제 차. 제 차인데 같이 한번 보시죠. 이렇게 보면 잘 모르겠어요. 기존 블랙박스 오른쪽 거는 이번에 새로 다른 지온3라는 거 달았는데요. 이걸 보면 비슷해 보이죠? 네, 이걸로는 별 차이가 안 납니다. 뭐든지 영상을 작게 보면은 다 선명해 보여요. 영상은 크게 봐야 됩니다. 큰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키워볼게요. 보시죠.
제 차에 있는 영상. 그 다음에 같은 걸 찍은 거예요. 이게 원래는 이래요. 원래는 블랙박스 찍기 이겁니다. 그리고 운전자 눈에 보이는 것도 이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어두운데요. 최 과장 눈에 보이는 거나 뒤에 타고 있는 제가 눈에 보이는 건 이렇게 보였어요. 이게 운전전이랑 비슷합니다. 그런데 제가 찍은 이거 보세요. 이게 더 환해 보이죠? 왜 그런가 했더니요. 이 스마트폰은 스스로가 맞춰주더라고요. 이쪽이 환하면 여기가 상대적으로 어둡잖아요. 그걸 또 밸런스를 맞춰주더라고요. 가면서 찍은 영상을 같이 보시죠. 이거 보시면은 자 앞에는 35%, 여기는 15%, 여긴 창문 내렸으니까 0%죠. 보시죠. 근데 이거 눈에 보이는 훨씬 더 밝게 찍히네. 응? 잠깐만. 이거 내 눈에 이렇게 안 보여. 네. 내 눈에 보이면 훨씬 더. 이게요, 이 앞이 스마트폰을 찍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도 밝게 찍혀요. 실질적으로 이게 더 어둡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보세요. 요거는 35%, 요거는 15%, 요거는 0%. 차이점 느껴지시나요? 요게 실질보다 더 환하게 찍힌 겁니다. 실질 이거보다 더 어두워요. 자, 이 차이점이 근데 이거 눈에 보이는 훨씬 더 밝게 찍히네. 예, 이쪽이 더 밝게 찍힌 겁니다. 실질이 이거보다 더 어두워요. 훨씬 더 밝게 찍. 여기는 강변북로는 가로등이 많아요. 무진장 밝아요. 제가 볼 때는 밤에 강변북로, 그 다음에 올림픽대로가 제일 밝은 것 같아요. 근데 좀 어두운 데 가면 진짜 어두워요. 블랙박스도 좀 밤에 잘 찍히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썬팅 밝은 거로 바꾸세요. 저 지금 이게 35%인데요. 이거 바꾸기로 했어요. 우리 것도 50% 바꾸지 그랬더니 최 과장이 지금 50%는 다른 분들 것도 있으니까요. 40%를 바꿔보면 어떨까요? 40%가 별로 없으니까 35%하고 40%도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는데 우리 거는 40% 바꿔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럴까? 그래서 제 거는 버텍스 40%로 조만간에 바꿀 겁니다. 그래서 35%에 찍은 똑같은 상황 갈 때요. 어두운 상황, 밝은 상황, 또 저 시 외곽 지역에 나갔을 때 고속도로 이런 것을 35%일 때하고 40%일 때하고 비교 영상을 조만간에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밝은 썬팅 캠페인. 로마 버텍스에서 한문철 TV와 함께합니다. 썬팅 35% 얼마나 어두운지 다른 분들도 지금 숙제를 하고 계시고요. 제 차로도 숙제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원래예요. 이게 원래인데 아까 이거보다 훨씬 더 밝았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요, 이 블랙박스 찍으실 썬팅 비교하실 때요, 안에서 찍으시면서 이렇게 동영상으로요, 안에서 찍으면서 이렇게 해서 일단 껌껌할 때 창문 내리기 전에 찍으시고요. 창문 슥 내리면서 밖을 해서 바깥에 찍으시고요. 그리고 다시 오면서 안과 밖을 같이 찍으시고요.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여기서 찍을 때만 하고 또 바깥에 하고 안에 찍을 때 하고 이게 밖에가 환하면은 안에가 저절로 조금씩 밝게. 이 스마트폰이 이게 진짜 스마트해요. 이게 그 어둡고 밝기 차이를 갖다 극소화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저 이번에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밤인데요. 영상이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이 너무 많은 차이가 나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풀박자 좌회전할 거예요. 좌회전했어요.
그 전날 비가 내렸어요. 물기가 좀 있죠? 진흙탕이네. 뭐야? 이게 뭐야? 저 사람이 내리네, 차에서? 뭐야? 뭐예요? 와, 이게 뭐야? 아까 내린 사람이 뭐야?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서 저 앞에 차가 서 있어요. 저 차가 서 있으니까 내가 비켜가야 되잖아요. 저 비상등 켜고 있는 차인데 이 차를 피해가는 거예요. 사람들 몇 명 가고요. 그리고 옆으로 비켜가는데 툭 빠졌어요. 뭐야 이거? 아이씨, 그 전날 비가 와갖고 좀 젖어있나? 지륵인가 보다 싶어서 피었는데 사람이 내려요. 예. 그래서 내리더니 나는 여기 빠진 거예요. 이 콘크리트, 시멘트, 저기 이제 공사하는 중인데 양생이 안 됐어요. 양생이 안 돼 있는데 내가 이걸로 지나가는데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빠지니까 내린 분이 와서 그걸 다시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이야, 미치겠네, 이거. 불박차 잘못 있습니까? 저기에서 요 내리는 분들이 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 작업하다가 지금 밥 먹으러 가는 중이래요. 아무런 펜스도 없어요. 꽃갈콘도 없고요. 이거 불박차 잘못 있나요? 불박차 보험사가 불박차가 더 조심했었어야지. 거기 콘크리트, 시멘트 이렇게 해놨으면은 거기 지르뻑지르뻑한데 거기 왜 들어갔어? 근데 그 전에 비가 와갖고 여긴 진흙탕이네. 그 밤에 보일까요? 그러면서 불박차 보험사는 불박차 70, 저 공사업체 30 얘기한답니다. 투표 보겠습니다. 저 공사업체는 불박차 100%래. 우리는 손해배상 못 해준대요. 불박차 100% 잘못이다. 불박차가 더 잘못이다. 공사업체가 더 잘못이다. 공사업체 100% 잘못이다. 투표 시작. 불박차에게 잘못 있다는 분도 계시네요. 밤에 그게 보입니까? 밤에 콘크리트 지금 양생이 안 된 거예요. 지금 금방 콘크리트 타서 내는 게 보이나요? 불박차에도 잘못 있다는 분이 두 분이나 계십니다. 4%. 그 전날 비가 와서 여기도 젖어 있네. 이쪽에 좀 좀 진흙인가 보다 천천히 지나도 푹 빠졌어요. 공사업체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98%, 96%입니다. 저도 불박차가 지금 보일까요? 밤에 이거 보여요, 이거? 자, 좌회전해서 젖어 있잖아요. 여기 옆에. 이거는 옆에 원래 젖어 있는 거예요. 여기도 젖어 있고. 그러니까 이분이 진흙탕이네. 진흙탕이네. 요게 보여요, 여기? 요거. 여기도 젖어 있고, 여기도 젖어 있고. 이게 보여요? 밤에? 낮에도 낮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구분이 되겠지만, 이 차 때문에 이 차 피해가려고 이렇게 피해가는데, 불박차 잘못 있다는 분이 두 분이나 계셨습니다. 잘못 없어야 되겠죠? 불박차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에 빠져갖고, 이거 보이겠어요, 밤에? 아이고. 불박차 보험사한테 당신가 또 저거 어떻게, 그게 보여? 공사업체가 100% 책임져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블랙박스가 엄청 환하게 보여요. 엄청 환해 보여요. 썬팅이 몇 %인가 했더니 50%래요. 썬팅 50% 진짜 밝죠? 그렇습니다. 썬팅 만약에 30%, 35% 그랬으면 이거보다 훨씬 더 어두워요. 썬팅 50%는 안 한 거랑 별 차이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밤에 저거 안 보이죠? 썬팅. 여러분들 썬팅 밝게 하세요. 이렇게 가로등 없는 데서는 진짜 어둡습니다. 썬팅이 밝으니까 그래도 이나마 보이는 겁니다. 밝은 썬팅 캠페인. 한문철 TV와 루마 썬팅이 루마 버테스가 함께합니다. 그런데요, 썬팅이 밝아도 제가 볼 때 이상하다. 이렇게 어둡고 환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 이상한데? 이건 좀 이상해. 제가 여쭤봤습니다. 블랙박스가 운전자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환하게 촬영된 것 같아요. 나이트 비전이 과도하게 작동된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운전자 눈에 보이는 것과 블랙박스, 이거 어느 쪽이 더 밝은가요? 그러니까 눈에는 이렇게 밝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블랙박스가 더 환하게 밝게 나오게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밝게 찍혔습니다. 여기 골목길이라서 전반적으로 어둡습니다. 썬팅은 50%고요. 불박이 더 밝게 찍혔습니다. 운전자 눈보다 불박 영상이 더 밝게 찍힌데 맞나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밤에 더 잘 지키는 기능, 나이트 비전 기능이 좀 과하게 작동된 것 같아요. 운전자 눈에 보이는 거랑 가장 비슷하게 지키는 것이 좋죠. 다이앤 네스님께서 세 가지로 비교해 주셨습니다. 썬팅은 40%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먼저 블랙박스가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찍은 겁니다. 스마트폰. 앞으로 보고 창문 내리고 옆에는 무지장 어두운데 8%래 측면은. 자, 내리고 네, 이게 바깥에 찍은 거고요. 이게 스마트폰 썬팅 40%. 이번에는 블랙박스로 본 겁니다. 라이트 켰다 껐다 둘 다 하셨네요. 40% 기존 불박. 이것도 4K랍니다. 4K로 보이는 거. 이제 블랙박스 창문을 열 수가 없죠. 네. 이번에는 드림아이 GK. 그래서 이번에 세 개를 같이 비교해 보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찍은 것과 기존 불박. 창문을 내려보면은 8% 진짜 어둡죠. 요거 8%, 요건 썬팅 없는 거, 요건 40%. 내렸다가 다시 그런데요. 이거는 훨씬 더 환하게 찍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이 무진장 스마트해요. 무진장 스마트하기 때문에 알아서 다 조절해 줍니다. 제가 여쭤봤어요. 다이앤느님, 스마트폰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밝게 찍히고 기존 불박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좀 어둡게 찍히고 드림아이 불박은 눈에 보이는 것과 비슷한가요? 다이앤느님? 그랬더니 네, 맞습니다. 스마트폰은 사람 눈보다 밝게 찍히고요. 드림아이는 사람 눈과 비슷하게 찍히고요. 기존 불박은 사람 눈보다 약간 어두웠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영상은 창문을 열고 밖을 찍으니까 더 환하게 찍히네요. 제 눈에는 그렇게 환하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은 자체적으로 스마트합니다. 밤에 썬팅이 짙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블랙박스가 사람 눈에 보이는 것과 비슷하게 같게 찍히는 게 최고 좋죠. 사람 눈에 보이는 건 이렇게 보였답니다. 여러분들 이 스마트폰이요. 보세요. 자, 이렇게 환하게 찍힐 수가 없어요. 스마트폰은 무진장 환하게 찍힙니다. 이렇게. 제가 가끔 사고 현장에 우리 직원들 가서 우리 변호사들하고 직원들 같이 가서 사고 현장 그 시간에 가봐. 밤 11시에 가봐. 가서 좀 촬영해와. 스마트폰으로 찍어 오는데요. 훤해요. 이거 이렇게 훤하지 않은데 이거 있지. 그래서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찍는 거 저는 안 믿습니다. 그거는 실제보다 훨씬 더 밝게 나와요. 예컨대 형사사건이다. 너무 어두워서 갑자기 검은 옷 입고 이 검은 옷을 입어서 튀어나왔어요. 그렇게 주장했는데 그 현장 스마트폰 찍으면요. 훤해요. 그거 내면은 망해요. 현장에 내 눈에 보이는 것과 똑같이 보이는 영상을 증거로 제출해야 됩니다. 블랙박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눈에 보이는 것, 운전자 눈에 보이는 것과 같게 찍히는 그게 그래야 과실 비율을 판단하기가 뻔하면 이걸 못 봐? 깜깜하면 이걸 어떻게 봐? 눈에 보이는 것과 같은 블랙박스. 특히 밤에요. 밤 역광일 때 운전자 눈에 보이는 것과 같게 찍히는 블랙박스가 저는 좋은 블랙박스라고 생각합니다.